같은 환자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질환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입원도 안 하잖아요. 24시간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걸 지킨다면 그분은 경제력을 잃는 거예요. 가족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인지 기능을 잃을 정도가 되면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치매는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제가 주장한 대로 열심히 드시는 것이 치매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박사님, 요즘에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 누구나 다 이제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인이 사망하는 가장 큰 병 3가지를 든다면 뭘까요? 뇌혈관, 심혈관, 그 다음에 이제 암, 치매와 파킨슨,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아마도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말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다. 다 공포에 빠져 있죠. 같은 환자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질환이 치매입니다. 심혈관 같은 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면 되지만 치매는 입원도 안 하잖아요. 24시간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걸 지킨다면 그분은 경제력을 잃는 거예요. 치매는 본인한테는 행복한 질환이에요. 본인은 모르니까. 고통도 없잖아요.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죠. 한 분이 치매가 오면 가족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그냥.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환이고 급증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구 만났는데 걔가 효자더라고. 효자. 아버지가 치매 걸렸는데 걔가 엄청 몸이 튼튼한 애인데 평소에도 어려 보이고, 근데 한 1년 만에 정말 그냥 팍싹 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 70년대 말 80년대 초 졸업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치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치매센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치매센터가 없는 병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거는 젊은 치매 환자도 폭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의과대학 다닐 때 사실 평균 수명이 한 60대 남짓, 70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치매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크게 드물었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앓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어도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있긴 있었지만 크게 드물어. 오래 사셔가지고 막 평균이 60세, 70세밖에 안 되는데도 막 80세까지 그런 분들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는 90세 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치매가 생기는 분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5, 60대 분들이 그때 노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딱 데이터를 보면요 놀라워요. 그리고 치매센터 가서 보면은 50대 중반, 60대 초반 환자들이 제법 계시다는 거예요. 인지 기능을 잃을 정도가 되면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망가져서 현재 상태가 왔잖아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매와 파킨슨은 원인이 똑같아요. 산화적 손상에 의해서 운동 관련 세포가 망가지면 파킨슨이 오는 거고, 인지 기능과 관련된 감각세포에 망가지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를 일으키고 어떻게 파킨슨을 일으키는지를 연구를 하면서 그 중간 물질들 중에 나온 게 베타 아밀로이드인 거예요. 그 언론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그거에 그냥 뭐 완전히 몰빵을 했었어요, 진짜. 근데 치료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치매 치료제가 거의 다 그쪽 연구 아니었습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였어요? 치료제가 안 나오는 거야. 베타 아밀로이드 해결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발견이 돼서 그걸 치료할 때쯤 되면 이미 뇌는 다 손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지경. 다시 말해서 불가역적 변화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매는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알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산화적 손상. 산화적 손상을 막는 건 비타민C예요. 정상적인 분들 세포 안에 비타민C 농도를 쟀더니 혈중 농도의 200배, 10mm몰. 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뇌세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각 담당하거나 운동을 주도해주는 뇌세포가 가장 많은 산소를 쓰고 그걸 돕는 세포들이 있어요. 보호하는 면역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지지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지지세포들 산소 별로 안 써요. 그 세포 하나하나의 농도를 재봤더니 산소 쓰는 양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비타민C 농도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비타민C와 이 뇌세포와의 그렇죠. 관계네요. 그러니까 산화적 손상이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고 비타민C가 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비타민C의 농도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평소에 덜 먹었든지 비타민C 대사와 관련해서 뇌 속에서 비타민C 농도가 10mm몰이 신경세포 속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매가 오는 거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기전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타민C를 평상시에 제가 주장한 대로 열심히 드시는 것이 치매를 줄이는
줄이는 완전하게 막는 예방을 거라고 할 수 얘기할 수는 없구나. 없어요. 그런 대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이게 가슴에 와 닿는 분들은 비타민C 드시는 일을 조금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재밌는 일이 뇌가 산소를 가장 많이 쓰죠.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뭐 산소는 20%를 쓰니까 어마어마한 산소를 쓰고요. 당연히 산소를 많이 쓰게 되면 활성산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억제하려고 이 뇌세포 속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활성산소가 치매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럴 때 비타민C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모든 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화두가 이제 노화의 원인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노화와 활성산소 이거 너무 중요한 이론 아닙니까? 아까 치매 얘기한 거하고 거의 같은 차원인데 활성산소가 굉장히 치매의 원인이에요. 확실해요, 그거는. 치매와 파킨슨은 활성산소가 원인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과정은 다 아는데 먹어야 산다는 거, 숨쉬어야 산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지? 이건 몰랐는데 그걸 가르쳐준 게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예요? 노화의 끝이 죽음이에요. 노화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안 늙으려고 발부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병이 생기는 거고. 병은 이제 병적 노화라고 그러는 거죠. 병적 노화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빨리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사를 원하잖아요. 자연사는 진짜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 끝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결국은 병적 노화가 됐든 자연적인 노화가 됐든 핵심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의 양의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 비타민C가 그 양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생명현상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주는. 특히나 현대인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생활이 잘 살게 된다는 거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툼이 생기고 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돈 있는 곳에 싸움이 있어요. 항상.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에다가 또 잘 살게 되니까 또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게 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현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재수 없이 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장기가 뭐가 됐든지 간에 활성산소의 양을 줄이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는 생각은 그건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를 줄이려는 아주 쉬운 음식 속에 있지 않느냐 하죠. 사실 음식 속에 있는 양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한 비타민C의 양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고 반증으로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이 몸에서 그걸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하고 개하고의 생명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현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 현상을 유지시키는 메커니즘은 사람이나 개가 뭐가 달라요? 근데 개는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비타민C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만들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생명과 관련해서 동물들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해진 노화 유전자의 노화 기간을 자기가 향유하려면 동물들처럼 비타민C가 몸속에 작용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비타민C를 2000씩 먹으려고 그러면 오렌지를 하루에 6박스씩 먹어야 돼.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오렌지를 6박스를 먹느냐? 인간이 이 우주를 지배하는 영장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비타민C를 꺼내서 동물들이 합성하는 양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고 너무나 많은 과식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화를 가속시키는 게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 노화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현대인들에게는 비타민C는 정말 필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